아니야, 쌤 자세가 안 잡고 있는데 물론 못하냐. 자, 이어서 볼게. 유형 9번, 그지? 방등함수와 상수함수야. 자, 아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살펴봤고요. 방등함수와 상수함수가 있는데, 방등함수는 뭐야? 쉽게 얘기하면 정의의 원소가 들어가면 그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죠. 1은 1로 가고 2는 2로 대응되는 함수야. 그치? 그걸 이제 식으로 하면 뭐가 되니? y는 x가 함수함수가 할 수 있는데, 그치? 이 함수함수는 보통 기호로 쓰면 대문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함수함수가 꼭 y는 x만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서로 같은 함수와 마찬가지로 정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함수함수 되려면 y는 x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정역이 몇 개의 원소로만 한정되어 있을 때는 꼭 y는 x가 아니어도 함수함수가 될 수 있어요. 맞니? 진짜로? 볼 수도 있지. 그러면 정역이 1만 있어. y는 x제곱 함수함수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1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정역에 따라서 꼭 y는 x가 아니어도 함수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실수 전체에서 방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는 x가 될 거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되니?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가 있어요. 상수함수는 뭔데?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일정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죠. 식으로 쓰면 y는 상수 k가 되겠죠. 하나의 숫자로 다 몰려가는 거야. x가 뭐든 간에. 자, 얘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니? x축에 평행한 y축에서 k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겠지.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방등함수와 상수함수야.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등함수는 당연히 그 식을 몰라도 각각의 함수값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f식은 이게 방등함수니까. 그치? 두 번째, 상수함수는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f3도 얼마야? 상수함수인 걸 알면은 하나만 함수값 결정되면 다른 것들도 모조리 같은 데로 갈 거니까. 저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방등함수와 상수함수에서는 어떤 특정 함수값을 주면 그걸 통해서 함수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한 함수를 찾을 때 방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치? 그 나머지 얘들이 결정되고 난 나머지만 가지고 다른 함수들의 함수값을 정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뭐 힘든 건 없다고 봐요. 하나만 볼까? 513번은 이렇게 마지막 거. 자,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되는 1대1 대응이 F1이래. F1은 1대1 대응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F2는 항등함수야. F3는 상수함수네. F3과 F1의 3, 1대1 대응에서 3의 함수값 뭔지 몰라. 그 다음에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에서 2의 함수값 넌 알아. 얼마야? 2죠. 항등함수니까. 그럼 당연히 니들도 다 뭐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네? 그럼 1대1 대응에서 1, 2, 3에서 대응되는 F1이라는 함수는 2가 3이 어디로 간다? 2로 대응되는 거 하나 알고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얘도 2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항상 얼마로 간다는 얘기야? 2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 방등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함수값을 찾아냈더니 1대1 대응과 상수함수의 함수값들을 다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너는 상수함수니까 이제는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2야. 그럼 여기서 봐봐. 상수함수가 어디 있어? 없네요? 없네. 자, 그러면 이거 보자. 띵띵 1대1 대응을 마저 완성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방금 뭐야? 3이 2니까 F의 3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뭔지 모르겠지만 둘의 차가 2가 돼야 돼. 근데 얘와 얘의 함수값은 1대1 되기 때문에 남은 건가? 1 아니면 3이죠. 그래서 2가 되려면 2가 얼마 되죠? 3이고 2가 1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F1은 3이고 2가 1로 가는 게 1대1 대응이 완성됐고요.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방등함수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상수함수도 2로 완성이 되어 있지. 그럼 이제 밑에 함수값들 다 찾을 수 있겠네. F1이 3, 3이 6 더하기 F2는 상수함수니까 항등함수죠. F2는 2, 3은 6
얘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무조건 2로 간다고 했으니까 2, 4, 8 이거 다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첫 단추를 항도함수와 상수함수를 통해서 찾아내시면 되겠다. 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값 구하기. 뭐 이거는 유형이 그냥 이렇게 싸집어놨지만 결국은 특정 유형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냥 문제에 쓰시는 조건을 다 만족하는 함수들을 착착착 찾아나가는 거야, 함수값들을. 첫 번째 나오는 세 문제는 결국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저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거야. 이 관계식 통해서 이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이 관계식과 이미 주어진 함수값들 통해서 를 찾는 거야. 딱히 정해진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눈치껏 요령껏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나는 마삼, F 마삼을 찾고 싶어. 그럼 왠지 x, y 중에 하나는 마삼을 집어넣어야겠죠. 그지?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함수값은 3이 2야. 그럼 네 중에 하나를 또 3을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일단은 x에 3, y에다가 마삼 하나 싹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3 마삼이니까 f 얼마 되니? 0이 되죠. f3이고 더하기 f 마삼이고. 그러면 F3은 2라고 줬으니까 내가 F0만 알면 되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또 F0을 또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봐요. F0을 또 어떻게 구하지? 하나는 0을 넣고 싶고요. 둘 다 0을 넣어볼까? 그러네. XY에다 모두 0을 넣어볼게. 그럼 좌변에 F0은 우변 F0 더하기 F0 하나 포함되니까 따라서 F0은 얼마다? 0이라는 구해지지. 여기 0점이면 따라서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눈치껏 집어넣는 거라고 했어. 어쨌든 구해야 될 것들도 대입해야 되고 주어진 것도 대입해야 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그걸 구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이것도 볼게. 516번. 자,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야. f1이 주어진 상태에서 f4를 구하는 거야. 그럼 F4를 구하려면 어떡하지? 이 중에 4가 있어야겠죠. 어디를 4로 만들까? 주어진 게 1이니까 1을 통해서 4를 가려면 1과 4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어떤 짓을 해볼 수 있을까? XY에다가 1을 똑같이 한번 해볼까? 그럼 얼마 되니? 숫자가 더 크지잖아요. F1 곱하기 F1이죠. F2가 4랑 구해졌어. 그럼 F4는 XY에다 둘 다 뭐 집어넣었어?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2 집어넣으면 F4는 F2 곱하기 F2 그럼 4 곱하기 4 그래서 얼마다? 16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응? 그치? 딱히 뭘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 없지, 그치? 없지만 주어진 것과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17번 봐요. 자, 이렇게 또 새롭게 정의된 게 나오는 거야. F10n 더하기 K는 Fn 더하기 K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 관계식을 위해서 F0이 0일 때 F99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F99를 뭘 가지고 하라는 얘기야? 얘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얘 가지고 하라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있는 99를 이 형태로 쪼개야 되는 거잖아. 왜? 그래야지 FN과 FK, FN과 K가 뭔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99라는 놈을 10n 더하기 K로 바꾸면 10 곱하기 얼마가 되니? 9. 한 다음에 더하기 9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n 자리에 9가 들어가고 K 자리는 얼마 되네? 9가 들어가겠네. 그럼 F99는 FN 9 더하기 K 9로 쪼갤 수 있는 거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F9는 또 모르잖아. 그럼 또 생각해봐. F9를 또 이 시간쯤 구하려면 9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 10n 더하기 K9로 바꿔야 된다고요. 9를 10n 더하기 K9로 바꾸려면 10 곱하기 0 더하기 9로 바꿀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F9는 F0 맞지? F0 더하기 K 9 9로 쓸 수 있고 다시 더하기 9가 되겠죠. F0이 얼마나 써? 0이니까 9 더하기 K가 얼마 되니?
그러니까 이 짓을 왜 한 거야? 이 짓을 왜 한 거니? 아 당연히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네 값을 구하라고 줬으니까 이 식을 이용하려면 이 정의 형태로 99를 쪼개봐야 되는 거고 그랬더니 또 F9가 튀어나오네? 그럼 마찬가지로 또 F 값을 모르니까 다시 이 9를 이 관계식의 형태로 쪼개기 위해서 Q변 더하기 K꼴로 9를 바꿔놓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모양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저 식을 이용하려면 저기에 맞춰 나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마찬가지야. 식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518번. F400을 구하는 건데 400을 구하기 위해서 식이 두 개 있어. F2N은 Fn을 갖고요. F2N-1은 N이야. 그러면 400을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 400을 얘나 얘 꼴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니까 어떤 식을 이용해야 돼? 이 식 이용했죠. 그러면 F400은 절반이니까 F 얼마나 같다? 200이랑 같은 거네. 됐지? 그리고 나중에 F200은 몰라요. 그럼 또 어떤 식을 이용해야 돼? 역시 예전에 짝수니까 다시 이 식을 이용하면 F200은 F100하고 같아요. 여전히 짝수니까 F100은 F50과 같아요. 여전히 짝수니까 F50은 F 얼마나 같다? 20으로 같죠. F25는 이제 여기 아니잖아. 25는 홀수에 결국 하겠네. F25는 자 25를 어떻게 줘야 돼? 2n 빼기 1로 꼴로 풀면 25는 2 곱하기 13 빼기 1로 쓸 수 있죠. 2n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13 빼기 1로 쓸 수 있으니까 n이 얼마야 지금? 13은 그지? 그럼 F2n-1은 그냥 n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면은 13입니다. 역시 위에 거랑 관계식은 다르지만 어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잖아. 저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정의역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나와도 전혀 당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519도 마찬가지야. F60을 구하는 거야. 그럼 60을 구하는데 이 관계식을 풀어야 돼. 그럼 만약에 소수는 FP면 P라는 얘기야. 근데 이 소수는 아니야. 아니잖아. 60은 소수가 아니지. 일로 못 가. 그럼 일단 밑으로 가야 돼. 아, 여기 60을 P 곱하기 Q로 바꾸면 FP 더하기 FQ로 쪼개할 수 있구나. 자, 그럼 60을 뭐 곱하기 뭐로 바꾸래? 제한 없으니까 원하는 생각한 대로 바꿔봐. 60은 뭐 할까? 3 곱하기 6, 20? F3 더하기 F20으로 쓸 수 있죠. 왜? 60 자체가 3 곱하기 20이니까 3 곱하기 20이면 F3, F20 됐지? 그럼 F3은 이제 소수야. F3은 얼마가 되니? 3 되겠지? 자, 그 다음에 F20은 소수가 아니잖아. 그럼 또 어떻게 돼? 밑에 걸 봐야 되겠지. 그럼 20을 또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얼마야? 2 곱하기 10으로 볼까? 그럼 2 곱하기 10이니까 너는 F2 더하기 F10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럼 3. 자, F2는 소수니까 얼마다? 2. 자, F10은 10이 소수가 아니니까 또 쪼개야 돼. 2 곱하기 5. 그럼 F2 더하기 F5. 이 둘 다 소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시면 된다는 거지. 그치? 역시 조건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맞춰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식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공통된 우리의 접근 방법들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이야. 함수의 개수 구하기야. 자, 함수의 개수는 뒤에 있는 어떤 경우의 수하고 관련된 단원인데 1, 2, 3, 4 1, 2, 3, 4에서 1, 2, 3, 4로 되는 함수가 있어요. 자, 1 그냥 함수는 몇 개야? 함수의 개수는 아까 말했던 함수가 니들이 각각 하나씩만 짝을 갖는 개형을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함수의 개수는 니들이 각각 하나씩만 짝을 짓도록 하는 경우에서 따지면 되겠죠. 자, 1이 가질 수 있는 짝은 몇 개야? 4개 중에 아무거나 갈 수 있겠죠. 4가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거 갈 수 있는 짝도 몇 개야? 4 중에 아무거나 되나? 그치? 3이 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4가 갈 수 있는 4가지. 그치? 4의 레슨. 됐음? 두 번째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 보자.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가지.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자, 1이 어딘가를 하나 갔어.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의 짝꿍한테는 못 가는 거잖아.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3개.
3이 갈 수 있는 거는 2개. 마지막 하나 4가 갈 수 있는 거는 남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얼마나 잠깐만. 이제 지금 기록 괜찮으니까 시험 문제니까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항등함수. 인쇄 항등함수 몇 개니? 항등함수는 1이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고 몇 개 있어? 4개 하면 큰일 나. 실수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4개라고 해서 실수한 애들 참 많아. 그치? 4개 아니지? 한 개지. 1, 1, 2, 3, 3, 4, 4 갔을 때 비로소 한 개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너한테 다음 실수 안 해. 부끄럽지? 그치? 넌 조심해. 그치? 항등함수 이렇게 한 개. 자, 그럼 다만 상관수는 이들이 전부 하나로 가는 거잖아. 몇 가지? 그치?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홍역을 걸어놓고요. 대응시킬 수 있는 짝의 개수를 따져주시면 돼. 함수 개수는 항상. 그럼 이거 말고도 뭔가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F2는 3이다라고 미리 정해주면 이거 정해놓고 나머지 애들끼리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전혀 그럴 거 없어요. 하나 봐볼까? 뒤쪽 가서 526번 보자. 1, 2, 3, 4에서 1, 2, 3, 4로 되는 함수 F가 얘를 만족한대. 그럼 무슨 말이야? 니랑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F1 빼기 2가 0이 아니어야 되고 F2 빼기 3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자, 그래요. 1, 2, 3, 4에서 1, 2, 3, 4로 되는 함수인데 됐죠? 자, 1은 2로 가면 안 된대.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는 2 빼고 몇 개야? 3개. 2는 3으로 가면 안 된대. 그럼 2도 3 빼고 몇 개? 3개. 뭐 1대 함수라는 얘기 없잖아, 그렇지? 나머지 3과 4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그럼 뭐야? 아무데나 갈 수 있겠죠? 몇 개? 4개? 4개. 그치? 아무것도 아니네. 자, 터프가 보자. 터프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마일, 0, 1, 2. 이거 좀 힘들겠구나. 자, 마일, 0, 1, 2. 뭐 이렇게 막 촌스럽게 동그라미 안 쳐도 돼. 그치? 대충 다 보면 돼. 귀찮아. 자, SSS를 함수인데, 자, 1대1 대응해야 돼. 하나씩만 가야 돼. 두 번째는 이미 X니까 모든이잖아.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fx랑 f-x의 합은 0이다. 다시 말하면 f-x는 fx랑 부호가 어때?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무슨 말이야? f-1은 뭐랑 같은 얘기야? f1이랑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지. 즉 f-1이 1이 1로 가면 -1은 -1로 간다는 얘기지. 1이 -1로 가면 -1은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럼 조금 더 얘기해보면 분명히 정의역에 보니까 어때? 부호가 서로 반대인 두 놈들이 쌍으로 들어있는데 그들의 함수값들도 항상 서로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말은 한쪽이 결정되면 이는 따로 결정권이 없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경우수 따질 때 이놈만 정해주시면 얘는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러면 F-2도 -F랑 같은 거야. 근데 지금 누구 문제야? 0이 문제지. 0은 0점 얼마? 저걸 만족하려면 0은 무조건 뭐로 가야 되는? 0으로 간다는 얘기가 할 수밖에 없어. 일단 0은 0으로 고정된 거. 그럼 1대1 되니까 나머지 애들은 절대 0으로 못 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 이거. -1과 -1은 내가 따로 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 1과 2만 정해주자고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0 못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중에 아무나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1이 어디론가 갔어요? 그럼 저절로 -1도 정해진 거잖아. 그럼 이제 2만 정해주면 되겠죠.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이 너들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갔어.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3개야? 2개야? 1이 4개 중에 먼저 하나를 골라 갔단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2는 그걸 피해서 가야겠지. 그러면 남은 3개 중에 하나 골라가면 돼? 아니지? 1이 어디론가 갔으면 당연히 -1도 하나를 어딘가 갔겠죠.
두 개를 못 써요. 따라서 이거 할 수 있는 남은 몇 개?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마이너스는 저절로 결정되겠죠. 끝났네. 몇 개? 이거는 적분 좀 따지는 게 힘들긴 한데,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대응시켜가면서 눈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렇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를 마무리했고 우리 일요일날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최대한 끝내보도록 합시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여기 부분까지 푸는 거는 집 가서 풀어보시기 바라요. 알겠지? 그 잡으면 욕할 같으니까 끊어주시고요. 집 가서 꼭 풀어보세요.